지금부터 제5차 시에서는 동학사상의 국내 및 국제질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질서관입니다. 즉 가족 내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요. 동학의 가족질서관은 유학적 가부장 질서를 타파하려는 공동체적 평등 질서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존중의 개체관에서 비롯된 가족 질서관이며 최재우의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는 오심즉 여심에서 최시영의 사람이 곧 하늘 즉 인직천으로 또 그리고 다시 손병희의 인내천으로 발전한 동학의 개체 존엄성 사상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조 최재우는 시대적 및 신분적 한계에 기인하여 조상 숭배의 제사 형식으로 나타나는 유학적 가부장 질서의 가족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최재우가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귀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륜에 벗어나니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인가 라고 함으로써 서교 즉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학의 오륜에서 벗어난 윤리관을 지녔다고 비판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대 교주 최시영은 사람과 다른 생물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생명 존중 사상과 모든 생물도 하늘이요 모든 사물도 하늘이라는 물물천 사사천의 시각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차별 없이 서로 존경하고 하늘같이 사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시영은 내수도문이라는 책을 지어 동학의 하부 조직인 각 포에 보내면서 다음같이 얘기했는데요. 첫째, 집안 모든 사람을 하늘같이 공경하라. 둘째, 며느리를 사랑하라. 셋째, 노비를 자식같이 사랑하라. 소와 말 등 가축을 학대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느님이 노하시니라 라고 함으로써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존엄하게 여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시영은 유학적 가부장 질서에 따른 여필 종부, 즉 부인은 반드시 남편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존의 유학적 차별윤리에 대해서도 과감한 의식의 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시영은 부부가 화합하여 서로 따름은 우리 도의 기초이니 부인과 화합하지 못하면 비록 매일 소, 양, 돼지고기를 써서 성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니라. 부인이 혹시 남편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거든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절하라. 온화한 말로 한 번, 두 번 절하면서 설득하면 비록 도적과 같은 악인이라도 감화가 되리라 라고 해서 부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할 것을 설법하였습니다. 가족질서관에 이어서 사회 내 계층 간 관계를 얘기하는 사회질서관과 관련하여 동학은 가족질서상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평등질서의식을 사회질서관으로 연장시키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학은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는 신분 질서를 거부하고 인권 평등의 사회 이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귀족과 천민 간 그리고 적자와 서자 간의 차별을 거부하는 인권 평등의 사회 질서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최시영은 사람은 하늘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귀천을 분별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여러분은 일체의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의 뜻을 잇기로 맹세하라 라고 설법함으로써 차별적 신분질서의 타파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최시영의 인직천 사상과 제3대 교주 손병희의 인내천의 교리는 유교주의적 차별질서를 거부하고 평등적 사회질서를 이룩하려는 동학사상의 본질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신관계를 의미하는 통치질서관입니다. 통치질서로서의 왕조적 군신질서에 관하여 창도기의 동학은 혁명적이기보다는 온건 보수적이었습니다. 동학의 창도가 조선조 말기에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념에서 비롯되었지만 제1대 교조 최재우는 평생에 하는 근심이 희박한 이 세상에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은 것을 누구나 탄식한다. 소위 유학에서 나오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소위 유학적 군신질서의 혼란을 걱정하였을 뿐 왕조 체제 자체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혁명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제2대 교주 최시영의 경우도 선사, 즉 교조 최재우의 학문은 오직 유학, 불교, 선학, 즉 노장사상의 도를 합하여 군주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지성으로 하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해서 동학 포교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교조의 억울한 누명을 푸는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 동학사상의 통치질서관은 군주에 대한 충성을 곧 애국으로 믿었던 위정척사파와 동일한 왕조적 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신질서의 타파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반과 상민, 귀족과 천민, 적자와 서자, 남자와 여자,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별질서를 부정하고 개체 간 동등성을 주장하는 강한 개혁성을 지녔던 동학도 군신질서라는 전근대적인 통치질서관을 완전히 폐기하려는 정치적 혁신성은 미약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차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편으로 무엇보다 동학의 주체들이 가졌던 인신론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군주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할 정도의 지식이나 견문을 소유하지 못했던 당시 동학 주도 계층들의 결과, 그런 한계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서관입니다. 동학의 국제질서관은 창도기의 척양척외, 즉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는 배타적 쇄국주의로부터 점차 개화주의적 근대민족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1910년 국권상실 이후에 국제적 동료의식을 자각하게 된 동학의 지도자들은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대중을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깨우쳐야 한다는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에 체류 중이던 제3대 교주 손병희는 나라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화책에 대해서 첫째는 일시에 혁명하여 혼미한 전국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고, 둘째는 약한 정부를 청산하고 신정부를 조직함이 그 중간 정도의 대책이며, 셋째는 일본과 러시아 간 전쟁에 관여하여 그 우승을 차지함이 가장 낮은 수준의 대책이다 라고 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있었던 조선조에 대한 정치체제 혁신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손병희는 가장 낮은 수준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망하거나 러시아가 망하거나 한국이 이에 쫓아 망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있어 우리 동학도인 수십만이 걸기하여 전쟁에 참가하고 보면 일본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구원을 내외에 요청할 것이니, 이때에 일본 당국과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미략을 굳게 맺은 뒤에 일본을 위하여 러시아를 치고, 한편으로는 국권을 장악한 뒤에 모든 정치 현안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한국이 다시 살아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병희의 대책에 대한 결과, 손병희가 신임하던 동학의 두령급인 이용구, 송병준이 일진회를 조직하고 드디어는 시천교라는 걸 창립해서 친일적 매국 행위로 나아갔고, 그를 대신해서 대도주의 직위를 물려받은 김연국마저 시천교로 이탈함으로써 손병희의 동아시아적 국제질서와는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책인 세 번째 대책을 잘못 이해해서 동학 교도들이 일부가 일진을 조직하고 시천교를 창립해서 친일 세력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것이고요. 손병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교리 강습소를 설치하여 순수 종교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즉, 기독교에 의한 근대교육의 확산운동과 더불어 천도교도 1910년 동덕여학교의 설립을 비롯하여 보성전문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소학교를 인수 경영하였으며, 기타 지방에서도 여러 학교들을 인수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학을 개명한 천도교는 강압적 일제 식민 통치에도 계속적인 교세 확장과 동시에 근대적 학교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하여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독립의 자전 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909년에는 월보사를 창립하여 잡지를 간행하였고, 1920년에는 개벽사를 설립하고 잡지 개벽을 발행함으로써 언론의 권위를 선전하였으며, 그 밖에도 신여성과 어린이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동학의 국제질서관은 초기의 척양척외의 폐쇄주의로부터 개화자강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드디어는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3.1운동을 일으키는 내적 동력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학사상의 국내 및 국제질서관을 종합해보면, 동학의 사회정치적 성격은 종교적 활동 방식을 통하여 한민족의 정치사회 의식을 각성시키고 민족주의 운동을 개발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차 시에서는 동학사상의 정치사상적 한계와 그 의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